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직박구리 소리가 들리지를 않네요. 혹시 거기에서 소리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자 제가 대신 한번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 찌 오늘 저의 알람 콜이었어요. 5시에 이제 나오네요. 좀 비슷했나요? 네. 집바꾸리 소리는 흉내 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앞에 찍 소리만 강하게 내주시면 되는데 오늘 아침 5시에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소리를 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직바꾸리 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희 아파트에 사는 새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파트고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직바꾸리라는 새가 바로 저 새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아마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에 직바꾸리만 살고 있을까요? 어떤 새들을 저희 아파트에서 만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 하늘을 날고 있는 새백로 또 가끔 봄, 가을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벌매 이런 새들도 아파트에서 만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하늘만 올려다보면 저런 새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건 이런 새가 주변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1995년 아닌 2015년에 처음 새를 만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바꾸리라는 새인데요. 아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소리가 정말 크죠. 이 소리가 나는데 내가 못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듣고 살았어요. 2015년까지 이 직바꾸리가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직바꾸리라는 새 소리를 듣게 되고 직바꾸리라는 새를 만나게 되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삶에. 직바꾸리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직바꾸리가 없는 세상을 내가 살고 있었구나.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고 살았는데 내 인생에 새가 보이지 않았을까?'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인제 새를 보는 게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있는 하천 아니죠. 동네에 있는 하천, 동네에 있는 숲, 동네에 있는 밭, 새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새로운 새를 만나기 위해서 조금 먼 곳으로 갔죠. 새가 많다는 천수만, 또 섬 이런 곳으로 가면서 3 개월 동안 200종의 새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감이 안 오실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새가 모두 586종이에요. 그중에서 3 개월 동안 200종의 새를 만났다는 건 정말 매일매일 새만 만나러 다닌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오늘 제가 파 들고 왔죠. 지금 저의 탐조 모습은 이렇습니다. 장 보러 가다가 출근하다가 또 학교 가다가 새가 보이면 장바구니에서 쌍안경이 나옵니다.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을 해요. 직바꾸리네. 저기는 까치가 있네. 와, 어머 옆에 참새도 있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우리 동네에 새가 많았다니 깜짝 놀라는 일이 매일매일 발생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가 많지? 우리 아파트는 정말 대단한 아파트인가 봐. 우리 아파트는 새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저의 처음 탐조하던 모습은 2016년 저기는 유부도라는 섬인데요. 새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일부러 새를 만나러 저곳으로 가서 새를 관찰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2020년에 우리에게는 모두 다 기억하는 뭐가 있었죠? 맞아요. 코로나19가 왔어요. 그때까지 저의 직업은 심리치료사였어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대면 상담이 어려워지면서 잠시 쉴 수 있는 몇 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며칠은 너무 좋았죠. 이렇게 통으로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다니.
아파트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며칠 동안 쉬고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금세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생각을 해보면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을 견디는 데는 굉장한 불안이 좀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2m의 간격을 유지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죄스럽고 왠지 자연으로 섬으로 가는 것도 죄스러운 그런 시간이 지속되다가 어느 날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가 지나가는 거예요. 맞다. 우리 아파트에도 이렇게 자연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파트로 나가봤어요. 7시에 나가면서 조금 이따 밥 먹으러 올게 하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맹순 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갔어요.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4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직 안 들어오냐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단지를 도는데 새를 계속 보고 다녔거든요. 4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는 '아파트에 무슨 새가 있겠나? 뭐 몇 종이나 있겠나? 많으면 10종 정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감 없이 나갔다가 새에서 새로 연결되고 직박구리 보다가 박새 보고 맷비둘기 보고 '오 까치가 집 짓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아파트가 마치 탐험의 공간이 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늦은 아침을 먹고 곧바로 또 쌍안경 하나를 챙겨서 아파트 단지를 탐험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예요. 지금 현재는 이제 2024년인데 작년에 찍은 모습인데요. 굉장히 아파트 숲 같죠. 나무처럼 굉장히 들어선 아파트 숲을 볼 수 있는데 30년 전인 1993년도만 해도 이렇게 논도 있고 하천도 있고 저희 아파트가 들어선 곳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 저 공간은 야산이 있고 논밭이 있고 또 집도 몇 채 있었고 이런 공간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00세대가 들어서려면 쫙 밀어야 돼요. 어떤 나무는 남기고 어떤 거는 뭐 이러지 않고 쫙 밀었어요. 쫙 밀면 그 안에 있던 산, 집, 밭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살던 생명들도 그곳을 떠나야 됐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서 이곳에 다시 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서 나무를 다시 심었죠. 꽃을 심고 그러면서 그 나무들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그 숲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들도 곤충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곳에 새들도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한번 볼까요?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건 2020년에 인구 주택 총조사를 통계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51.5%라고 해요. 그럼 두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뭐 다가구 주택, 아파트 이런 주택 종류로 보면 62.9%가 아파트로 지어졌다고 해요. 외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최근에 들어선 곳인데 여기는 아파트의 비율이 86.5%. 와, 어마어마하죠. 그럼 거의 도시가 아파트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어쩌면 아파트에서 첫 숲을 만나게 되는 어린 아이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 저는 주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경희 언니는 저희 둘째 언니고요. 가운데 있는 맹순 씨는 저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저는 바로 저이고요. 이때가 2020년이었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죠. 불과 몇 년 안 되었는데도 마스크를 안 끼는 이 일상이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셋이서 우리 아파트에 2020년 1년 동안 새를 관찰하면 몇 종의 새를 관찰할 수 있을까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물론 저 혼자 일단 왜냐하면 새를 좋아하는 건 저고 엄마나 또 우리 경희 언니는 새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언니에게 특히 언니는 2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2층은 숲이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저는 17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늘이 보이고 2층에 있는 언니 아파트에서는 숲이 보여요. 나무가 보이고 그래서 언니한테
베란다에 먹이대를 설치해주고 여기에 오는 새만 기록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 네가 해. 그거 귀찮아. 새가 뭐라고." 이러면서 되게 짜증냈어요. 하지만 내가 먹이도 사다 주고 그냥 먹이 주고 누가 오는지만 기록해 줘. 이랬더니 이제 딱 홍시를 놨어요, 첫날. 집에 홍시가 먹던 게 남은 게 있어 가지고 홍시를 놨는데 그날 누가 왔냐면 이 얘기하시면 새를 아시는 분들은 이러실 텐데 새를 모르시는 분들이면 설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새인 홍여새라는 새가 찾아왔어요. 6마리가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왜 일주일 동안 머물렀냐면 홍시가 떨어졌어요. 이틀째 날은 동박새라고 초록색 색깔의 눈태가 하얀 새가 찾아왔어요. 목욕을 하고 갔어요. "어머, 어머." 이러면서 언니가 이제 사진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짜증내더니 그때부터는 사진기로 "얘 누구니? 얘 누구니?" 하고 매일 전화로 해서 저는 언니는 109동이고 저는 115동이었는데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맹순 씨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순 씨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까 밖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쁜 새 그림 엽서가 있는 부스를 혹시 보셨나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맹순 씨가 그린 그림으로 만든 건데요. 우리 맹순 씨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맹순 씨는 지금 83세예요. 평생 농부셨고요. 자식 19살에 시집을 와서 지금 현재 83세니까 60년 가까이를 자식을 보필하고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고 이제 고생을 하셨는데 평생 농부셨고 목장도 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까지밖에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가 여자는 이렇게 초등학교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공부 잘하셨는데. 근데 이런 맹순 씨가 이제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하시게 됐고 심장 수술을 하시다가 심정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숨이 이렇게 잠깐 갔다가 다시 운 좋게도 돌아오셔서 1년 정도를 굉장히 또 회복기를 거치면서 우울하셨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이 사는 분이 우울하면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 드리고 볼펜, 색연필 드리면서 집에 있는 아무거라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자고 했어요. 안 가르쳐드리고. "너는 많이 배웠으니까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아니라고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 된다고. 똑같이 그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있던 볼펜 드리고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제가 나무로 깎은 숟가락이 있었는데 그 숟가락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볼펜을 드린 이유는 제가 아이들 심리치료를 해보니까 자신 없는 친구들은 자꾸 지우개를 써요. 나중에 그림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원래 그림은 볼펜으로 그리는 거라고 하면서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그리신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또 맹순 씨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다가 텃밭에서 작물들 그리다가 2020년이 되어서 새를 한번 그려보자고 했어요. 또 화를 내셨어요. "내가 어떻게 새를 그리냐고." 그래서 새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된다고 하고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사진을 보여드리고 나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여기 이 새인데 혹시 이 새 이름 아는 분 계실까요? 네, 아무도 몰라요. 너무 좋아요. 이 새는 곤줄박이라는 새예요. 대답하셨대요. 어떤 분이 대답하셨나요? 네. 이따가 밖에 오시면은 제가 곤질박이 엽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곤질박이 그림을 딱 보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정우의 할머니가 손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주에게 설날 세뱃돈을 주면서 새 그림을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라는 걸 써보신 거예요. 우리는 편지라는 형식이 익숙하지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형식이죠. 손주들이 4명이 있었어요. 4명에게 각각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서 세뱃돈과 함께 준 첫 번째 그림이 맹순 씨의 첫 번째 새 그림이었어요. 이런 새 그림을 또 우리 맹순 씨에게 아파트에서 관찰을 할 때마다 하나씩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1년 동안 저희 아파트에서 관찰한 새를 모두 그리게 됐는데 1년 동안 관찰한 우리 아파트의 새는 몇 종이었을까요?
모르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인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몇 종 정도일까요? 네. 이 우리 아파트 단지예요. 우리 아파트 단지 1,500세대 정도 되고 여기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만난 새는 모두 47종이었어요. 그냥 47종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에는 어떤 새들이 담겨 있냐면 우리랑 늘 같이 살아가는 텃새라고 하죠.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참새나 곤줄박이나 까치 같은 새들을 텃새라고 하는데 그런 새들도 들어있고요. 제가 놀랐던 건 코로나 때문에 섬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해에 섬에 못 들어가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를 또 그 시간에 돌게 되었는데 그때 만난 새들이 나그네 새였어요. 나그네 새는 우리나라를 지나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가다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새예요. 먹이도 먹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면서 잠시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날아가는 새인데 보통 그 새들을 만나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작은 섬으로 찾아가거든요. 제가 거기를 못 갔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그 새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 놀라웠고 '와 이런 새들이 도시를 지나가네.' 하는 그런 신기함도 잠깐이었고요. 여름이 되니까 꾀꼬리 같은 여름 철새, 파랑새도 찾아왔고요. 여름 철새도 우리 아파트를 오네.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겨울 철새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새들을 만날 수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파트 단지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이런 새 지도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아파트에서 새를 보다 보니까 거의 40종 가까이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정말 우리 개인 기록으로 너무 신기한데 하고 말기에는 너무 매력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의 새들을 기록한 새 지도를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없을까 하고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시민 아이디어를 지원해 주는 습관나눔이라는 단체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지원을 해서 300만 원을 받았어요. 300만 원을 받고 무엇을 했느냐면 저희끼리 본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초보자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마추어가 아파트를 돌았는데 왜 아파트에 이렇게 새가 많을까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실 전문가님들을 모셨어요. 6분을 모시고 우리 아파트를 돌기 시작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우만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대포를 들고 오셨어요. 아파트로. 왜냐하면 제가 SNS에 아파트에서 관찰한 새들을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대포를 들고 오셨는데 그날 제가 관찰한 새는 9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만났던 새 대부분은 텃새, 참새, 박새, 까치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새들이었고요. 그래서 대포를 뒤로 슬그머니 감추셨는데 그다음에 또 오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우리 아파트는 새가 이렇게 많은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새들을 40종이 넘는 새들을 찾아낼 수가 있느냐 너무 놀랍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열악해요? 그랬더니 새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키 큰 나무는 많은데 키 작은 나무가 없대요. 아파트가 25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세쿼이아 같은 거는 키가 아주 많이 커졌고 그런데 비해서 작은 나무들, 관목이라고 하죠. 그런 나무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박새나 참새같이 작은 새들은 큰 새들이 오면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곳이 정말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분도 오셔 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그럼 새들을 돕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관목을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조언을 해 주시기를 "절대 새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셔요."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에 새를 보지 않고 살았던 세월이 굉장히 긴데 다른 분들한테도 새는 생각보다 인식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도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새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또 새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맷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비둘기만 생각해요. 여러분 비둘기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똥, 세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말씀이 "세균은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비둘기가 많기는 하지만 또 똥도 일부분 일정한 장소에서만 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둘기조차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신기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둘기는 인식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비둘기를 생각하면 약간 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새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활동들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새가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를 새지도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아파트에서 새를 기록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파트 새지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에 네이처링이라고 자연 관찰 플랫폼이 있어요. 그곳에 미션 아파트 탐조단을 만들고 누구라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기록을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록하자 했어요. 여기를 보면 관찰이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여기는 어떤 대도시가 있죠? 너무 어렵나요? 여기는 서울이 있죠. 서울, 경기권, 수도권이 있고요. 또 이쪽은 이런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대구나 대전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돼요. 아파트가 주로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은 전라남도에는 너무 왜 기록이 안 되지 하고 궁금해서 한번 내려가서 구례라는 곳에서 아파트 탐조를 해봤어요. 아파트가 두 동이 있더라고요. 두 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개념이 없었고, 결국은 아파트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아파트에 정원이 크게 있고 숲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자연 시골의 경우는 자연 그 자체에서 새들이 살아갈 수 있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숲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원은 섬처럼 굉장히 숲처럼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기록을 하게 됐고, 아까 우리나라에 전체 새가 몇 종이 있다고 했죠? 잘 들으셨어요. 586종. 근데 저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 탐조단에서 기록한 새는 몇 종일까요? 잘 보면 보이세요. 오. 자, 여기에 보면 141종, 눈 좋은 분들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141종의 새가 관찰이 되었고, 이거는 다 같이 어디 가서 새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각자 기록을 해 주신 기록들이 141종이에요. 586종 중에서 141종을 도시 아파트에서 관찰을 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새들의 4분의 1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지나가거나 거기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도시인데 이렇게 새가 많아? 근데 처음에는 많다라는 거가 굉장히 신기했고, 제가 보지 못했던 신기한 새들을 본 게 굉장히 신기해서 그 얘기를 주로 했는데, 1 년만 돌아봐도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지금 이 모습은 신축 아파트의 나무 지주대로 사용된 대나무 사이에 새가 번식을 하고 있다가 나오는 중에 끼어서 죽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년 아직 안 된 신축 아파트고, 또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보일러 연통에 참새가 둥지를 틀려고 둥지 재료를 막 들고 갔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4월이었는데 약간 쌀쌀해지기도 하는 시기였는지 보일러를 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열기가 훅 하고 나오니까 참새가 깜짝 놀라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구멍을 찾는 새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또 보니까 여기에 담지는 못했지만, 물을 먹지 못해서 보일러 연통에 겨울 되면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고드름이 생기고, 그 고드름이 녹을 때 살짝 물이 고이는데 그 물을 먹는 새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보통의 시기에도 아스팔트 같은 곳에 살짝 사람들이 흘린 물들,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까치가 고개를 갸웃하고 물을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중심의 아파트에
야생동물인 새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첫 해 2020년에 저는 이런 인공새집을 하나 줍게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그날도 탐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슨 중학교 몇 반 누구 이름도 써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둥지였었고 그 둥지를 버리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에서 요즘 인공새집 만들기도 자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막상 아파트에 와서 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파트 단지에 이런 인공새집을 하나 달려고 하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이거 허락 받아야 되나? 이거 달려면 누구한테 허락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제가 인공새집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 달 때 어디 허락 받고 달아야 되나요? 이 질문이 가장 첫 번째였어요. 어떻게 달아요가 아니었고 이거 달 때 허락 받아야 돼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인공새집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고 내가 입주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에 굉장히 겁을 많이 내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이 인공새집을 나무에다 저렇게 달았어요. 새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이미 힌트가 너무 있네요. 새는 이 구멍으로 들어가요. 이 구멍은 지름이 3cm예요. 새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은 "여기 문 열고 들어가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숑 하고 들어가요. 어디에 멈추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숑 하고 들어가는데 부딪히지도 않고요. 구멍도 새 몸에 딱 맞게 참새나 박새, 곤줄박이 같은 새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3cm가 적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달아보게 됐는데 이거는 올해 저희 아파트에 인공새집에 번식을 한 곤줄박이에요. 아까 맹순 씨가 맨 처음 그림을 그려주었던 새가 저 곤줄박이인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알을 품고 부화를 해서 18일 동안 열심히 부모가 벌레를 잡아다 먹이고 이소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했던 일인데 지금은 많은 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인공새집을 달고 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관리를 해줄 착한 임대인을 모집을 해서 아파트를 다는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소하고 나면 청소해 주는 것까지 같이 하는 분들을 모셔서 함께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사례 발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가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건지 전문가분을 자문으로 모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또 재미있는 그런 그 둥지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어쩌다가 참새가 에어컨을 설치를 하면서 구멍에 둥지를 틀었던 참새 둥지를 훼손하게 됐는데 그때 알이 3개가 있었어요. 그 알 3개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알을 한번 다른 박새에게 부탁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잘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11월 달에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사례별 발표회를 진행을 하고 다음 해에 또 함께할 착한 임대인을 모집을 할 예정인데 저희 바깥에 있는 부스에 참여를 희망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에서 저는 2020년부터 새를 봤어요. 아파트에서 새를 본다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거의 매일 아파트에서 살다시피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를 돌고 아파트 단지를 곳곳을 돌 때마다 아파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시골 가서 살고 싶어서 항상 시골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아파트는 빨리 탈출해야 될 곳. 아파트는 빨리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곳인데 제가 아파트 단지를 사랑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제가 돌면서 이곳저곳을 살피게 되고 아파트 곳곳을 알게 되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존재들과 교감을 하는 것. 단지 도시 안에 아파트에 있는 자연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 전에 자연으로 가서 탐조를 하던 것보다 더 충만한 느낌이 있었고 새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섬에 가서 만나는 새는 일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새는 나의 이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파트에서 도시에서 새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인공새집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고, 오늘 돌아가는 길에 단 한 점이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새를 관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는 성공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 새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